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달의 이슈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2023년 무역 수지는 희망적인 적자다.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지난해 23년도가 무역 수지가 한 100억 달러 정도, 하나로 한 12조 9천억 정도가 이제 적자 났습니다. 그런데 2년 연속의 적자인데 재작년보다는 적자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폭이 줄어서 78%가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보면 23년도인 지난해 수출은 그전에 비해서 7.4% 감소한 6,326억 9천만 달러, 수입은 12.1%가 감소한 6,426억 7천만 달러 해서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적자가 난 건데요. 이렇게 적자 폭이 감소한 주요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의 단가가 회복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많이 선방을 해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미국과 중국의 수출 어떤 비중을 보면 20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수출 비중의 변화는 중국이 25.9%에서 19.7%로 줄어든 반면에 미국은 14.5%에서 18.3%로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반도체와 미국의 수출이 계속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아마 3년 연속 적자가 아니라 2년 적흑자에서 3년 만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망적인 것은요,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1%가 상승한 576억 6천만 달러로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금 플러스 행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무역수지 흑자는 44억 8천만 달러를 시현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반등한 배경을 보면 자동차라든가 선박, 이 부분이 큰 성장을 한 것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이어서 디스플레이나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이런 품목들도 수출이 연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대 경제지표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보면 3%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23년도인 올해에 2% 구간으로 내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심리지수는 91.21포인트로 지난달과 변화가 없었는데 100 이하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99.5포인트로 해서 거의 100에 근접했습니다. 조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BSI 지수는 70포인트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을 보면 최근 통계를 보면은 4,170억 달러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무역 수지가 중요한 이유가 외환보유고를 늘리거나 줄일 때 무역 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대 주가 지수를 보면은요. 코스피는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전달에 비해서 4.73%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4.2% 올랐고 미국도 좋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각각 4.84%와 5.52%가 올랐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81% 내렸고요. 홍콩 항생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금리의 지표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평균이 3.349%입니다. 그래서 그전달에 비해서 0.4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계속 고공행진하던 시중금리가 조금 감소했다라는 것은 가계부채에도 상당히 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상호추 예금금리는 3.9%로 0.1%포인트 내렸고요. 코픽스 대출금리죠. 잔액기준은 3.89%로 0.01%포인트 내렸고 신규 취급액은 4%로 0.0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픽스 금리도 좀 안정권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부 신혼부부라든가 신용이 높지 않은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이렇게 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6%나 5%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05원 45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 2원 35전이 내렸습니다.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높은 구간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무역 수지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은 흑자가 많이 나게 되면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내립니다. 즉 1,300원, 1,200원, 1,100원 이렇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좀 어떤 물가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통화량 보겠습니다. M2 증가율은 지난달이 2.3%로 해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0.2%포인트가 내렸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50조 정도로 해서 아주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주식거래대금도 9조 원 정도에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식형펀드 잔액도 101조 원 정도로 해서 좀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쪽에 그 분야에 자금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유는 1배럴당 지난달 평균이 77달러 5센트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 6달러 39센트가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조금 이제 좀 소강 상태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요. 어떤 이 오펙에서 석유 생산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좀 안정된 것 같습니다. 자, 국제 금시세는요, 놀랍습니다. 사실 달러 가격이 비싸지었다, 즉 환율이 높다 이런 시절에는 금값이 좀 내리는 것이 정상인데 금값이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온스당 7.5돈 정도가 1온스거든요. 1온스당 2,046달러를 지난달 평균적으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달에 비해서 무려 54달러 정도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의 어떤 그런 위상이 미래에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견제 때문인지 몰라도 금을 많이 보유해서 또 유사시에 유동성을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 3개월을 통계를 보면은요, 0.3%, 0.2%, 0%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23년도에 그때는 정책자금 대출을 좀 풀었죠, 정부가. 실업부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저리 이 정책자금 대출을 풀어서 그 부분이 이 주식시장에 좀 주택시장에 들어왔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약발이 끝났죠.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공급이 좀 많이 좀 늘고 있죠. 거기에 기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 가격이 다시 좀 하향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뭐 퐁당퐁당합니다. 지난 3개월을 보면은 0.3%, 0.4%, 다시 0.3% 이렇게 해서 오르막 내리막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택이 공급이 계속 증가되고 어떤 가구 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가 보이거나 인구가 좀 하락하고 이런 추세로 간다고 치면 집이 남아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세 부분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입자들이 전세 사고를 당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괜찮은 가격에 좋은 입지에 그런 전세 물건을 전세로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월세를 검토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달 리필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